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남쪽 도시의 시장이 부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부부싸움에 아들이 개입해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던 와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비극의 무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소도시 벨 가든스입니다. 이곳 시장인 다니엘 크레스포는 어제 오후 집에서 부인과 다퉜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지자 19살 난 아들이 개입했고 곧이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There was a physical struggle between father and son. Ultimately, the wife, Lavette, produced a firearm and she fired several shots at her husband, who was struck in the upper torso. 크레스포 시장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장의 부인과 아들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곧바로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시장의 부인은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 저지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I heard the news, I thought it was somebody that took his life or shot him out there on the street. You know, I never imagined it would happen here in the house. 특히 이들 시장 부부는 고교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해 결혼한 뒤 평온하게 살아와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돈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 가든스 관할 지방검사는 어머니에게 호의적인 아들의 진술 때문에 시장 부인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제32대 LA 한인회가 출범 3개월을 맞아 향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주력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뮤니티 강화와 타운 경제 회생, 그리고 정치력 신장, 새롭게 출범한 한인회가 내세운 3대 주력 사업들입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주요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현재 삼가와 옥스퍼드에 새롭게 들어선 YMCA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MCA의 제반 시설을 사용해 이곳에서 한글 ESL과 문화, 예절,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중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저희가 제일 쉬운, 그러니까 방학 때부터는 SAT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일 필요한 것부터 좀 하게 될 거고요. 한인회는 LA 커뮤니티 컬리지와의 협력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엑스레이 테크니션과 간호사 등 전문 직업 교육들을 중심으로 한인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역시 내년 1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주는 혜택을 우리가 진짜 최대한으로 받아서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거기가 더 익사이팅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전 가운데 있고. 또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타인종과 관광객들을 위한 비지터 센터와 타운을 소개하는 모바일 웹사이트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비지터 센터는 한인회관 내에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는 현재 3곳의 사업자로부터 입찰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향후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세대 분과와 문화체육예술분과, 사회복지보건분과, 여기에 홍보분과를 추가해 모두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와 서울, 한국과 미국 두 대도시 간의 금융과 경제, 문화, 예술 다방면에서 교류가 전략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LA를 방문해 가세티 시장을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요일 열린 동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1월 가세티 시장의 서울 방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업무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를 지정해 해외 금융기관들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인 최대 은행인 BBCN과의 한국 사무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논란 끝에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안에 서명했습니다. $13.33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논란 끝에 뉴욕시의 최저생활임금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we will raise wages through the living wage standard to $13.13 per hour. 현재 뉴욕시의 최저생활임금은 시간당 11달러 90센트. 여기에 1달러 23센트가 오른 시간당 13달러 13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뉴욕주 최저임금인 8달러보다 무려 5달러 13센트 높은 금액입니다. 뉴욕시 최저생활임금 인상 행정명령은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습니다. 1313 will be a great improvement for people's lives. It will be a great help for people that don't have what they need every day. It will be really greatly appreciated for this increase. 한편 드블라주 시장은 최저생활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주의회에서 시 전체 최저임금을 최저생활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he current $8 minimum wage in this state is lower than the minimum wage of 1964. So you go back in time 50 years, the law was actually giving people more buying power. We keep falling behind, and this has got to be the breakpoint moment. 만약 시장 의도대로 뉴욕시 최저임금이 최저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9년까지 뉴욕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달 칼든 괴한이 백악관 건물 안으로 침입해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런데 그 사흘 전엔 총기를 가진 폭력 전과자가 대통령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찾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탄 엘리베이터에 경호원 복장의 한 남성이 동승했습니다. 호텔 사설 경호원인 이 남성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로 연신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상하게 여긴 비밀경호국이 이 남성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이 폭행 전과가 있고 당시 총까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경호국은 이 같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It's clear that our security plan was not properly executed. This is unacceptable,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I will make sure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3일 후 이번에는 칼을 지닌 40대 남성이 대통령 연설 장소까지 침입합니다. 담을 넘고 180m를 달려 백악관 본관을 헤집고 다녀도 경호팀은 침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잇따른 경호 실패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줄리아 피어슨 경호국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 내에서 에볼라 확진을 받은 첫 번째 환자가 나온 데 이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두 번째 감염 의심자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볼라가 미국 내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에서 첫 번째로 에볼라 확진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친지가 두 번째 에볼라 의심 환자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라이베리아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환자가 나온다면 미국 안에서 사람 사이에 에볼라가 전파된 사례가 됩니다. 첫 번째 환자는 지난달 19일 라이베리아를 출발해 20일 미국에 들어왔고 24일에야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여행 기록을 묻지 않아 항생제만 처방받고 돌려보내졌고 28일 구급차에 실려와서야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에볼라는 증상이 나타난 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나흘 동안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 친지는 물론 5명의 어린이와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ome school-age children have been identified as having had contact with the patient and are now being monitored at home for any signs of the disease.
또 최장 21일인 잠복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공항에서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에볼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